우리 동네 배움터.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고나.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유익한 강좌를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 배움터 이규호입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표현이 참 좋은데요. 머릿속에 국어사전 한 권이 다 들어가 있다면 좀 낫겠지만 그런 분은 없잖아요. 아름다운 풍경도 말로 표현 못하겠고 복잡한 심경도 말로 다 표현 못하겠고 실제로 살면서 언어로 표현하기 너무 힘든 상황과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 편의 그림이 작가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잘 나타낸 것을 보면 그림을 그리면 어쩌면 나란 존재를 드러내기에 좋겠다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은 그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그림 얘기인데요. 기대해 되시나요? 먼저 노래 한 곡 들으시죠. 이상우가 부릅니다. 슬픈 그림 같은 사랑. 안녕이라는 말 대신 그대 창에 커튼을 내려도 너와 나 사랑했던 추억에 커튼만 내리지 말아줘요. 지난 옛일은 모두가 아롱지는 사랑의 모습 눈물로 헤어지는 오늘도 언젠가는 그리워질 테니까 이별 없이 사랑할 수 없다고 바람 이토록 모질게도 불었나 그대가 없는 하얀 밤들을 이젠 사랑이라 말할 수 있나. 사랑이란 그 이름만으로 아름다운 선물이라 하기에 이 세상은 사랑으로 불타는가. 멀어지는 슬픈 그림 같은 그대 잊지 못할 내 사랑. 이별 없이 사랑할 수 없다고 바람 이토록 모질게도 불었나 그대가 없는 하얀 밤들을 이젠 사랑이라 말할 수 있나. 사랑이란 그 이름만으로 아름다운 선물이라 하기에 이 세상은 사랑으로 불타는가. 멀어지는 슬픈 그림 같은 그대 잊지 못할 내 사랑. 사랑이란 그 이름만으로 아름다운 선물이라 하기에 이 세상은 사랑으로 불타는가. 멀어지는 슬픈 그림 같은 그대
네,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곡은 제9회 MBC 강변가요제 금상수상곡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대구대 평생교육원에서 노인미술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고 계신 홍순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배움터 청취자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통합미술교육협회 총괄 책임 교수로 있으면서 노인미술 최초 개발자 홍순영입니다. 네, 최초 개발자. 네, 네, 그리고 이제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네, 노인미술 지도사 과정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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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노인미술 지도사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이게 좀 저한테는 생소하거든요.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미술 지도사가 금방 이렇게 탄생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탄생된 거는 원시 문화부터 양반 문화, 노인 문화, 농민 문화, 일제 강점기 그리고 노인 교육, 미술 교육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973년도 제1차 평생교육 세미나에서 평생교육 개념이 소개되었는데 이후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에서 제1강좌로 출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네. 대구대학교에서 처음 네. 진행된 강좌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죠. 네. 이 과정이 그럼 만들어진 원인 또는 이유, 배경 뭐가 있을까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베이스가 미술 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셨군요. 네, 원래. 미술 네. 전공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미술 관련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는 차에 좀 더 좋은 자격증, 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생각들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아니 미술을 전공하셨으면은 좋은 그림이나 작품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야지 자격증 과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군요. 그림을 그리면 나 자신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내가 좋아지는 것을 어르신들에게도 좋아지도록 하고 싶었던 게 저의 가장 깊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이것을 노인들 그때면은 아주 젊을 때 아니셨겠어요? 그때 저도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젊을 때 한 20대? 네, 예, 예. 네. 근데 그때 노인들을 위한 미술 교육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그 시간이 흐르면서 어르신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어떤 문화가 별로 그때 당시에도 없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젊은 분들하고 중간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네. 어르신들에게는 여가라든지 치매 완화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찍부터 노인층의 계층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갖고 계셨군요.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고 또 나라가 고령화될 거라는 생각을 그때 하셨나요? 느낌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그랬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노인 미술 지도사 이 과정은 노인분들에게 어떤 긍정적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다양하게 이런 미술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어르신과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이제 연약한 어르신들은 이미 이제 정부나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세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네.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어르신들이 지금 활동 무대가 넓어지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미술을 가지고 미술이라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좀 더 여가 활용이라든지 치매 예방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뭐 이런 것들을 토탈 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질환이나 장애를 앓게 되면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는데 네. 오히려 건강한 노인들은 그런 지원이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적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 미술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건강 네, 또는 그 심리적인 건강 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이해했을까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자격증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큰 카테고리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과 정신 건강을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화합, 또한 세대 간의 갈등 해소, 인지 치매 예방 차원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어르신들에게는 주공 교육까지 해서 현재의 삶을 잘 살게 되면 죽음도 그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삶의 활력소라든지 자존감 향상까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커리큘럼에 집어넣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평생교육원 대구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시는 거는 그럼 몇 주짜리 강의인가요? 이것도 똑같이 15주인가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나 또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한다. 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가르쳐서 보낸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노인 공격이겠죠. 노인 공경. 네. 예. 그건 미술 말고도 또 배울 때가 많은데.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미술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도록. 예를 들면 본 수업을 듣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마트에 가는데 별로 안 보였는데 네. 노인미술 수업을 듣고 나니까 마트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 네. 예, 관심도가 어르신에게 갔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과정을 듣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데요. 네. 우선 한 4, 50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70대도 있습니다. 70대도 있고. 예, 70대 요즘 70대는 예전의 70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렇겠죠. 그런 관점. 네. 네. 저랑 같이 운동하는 분도 70대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미술 활동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미술 활동을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미술 활동을 하게 되면 우선 미해결된 과제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미해결 과제.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미해결된 네. 어르신들이 이제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80이라고 이제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유엔에서도 80은 젊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차이가 좀 있기도 한데 우선 미해결된 과제는 그 살아오신 만큼의 엉어리들이 어쩌면 있을 것이라 이제 보고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노인미술 지도사는 그것을 집단도 집단이지만 개별적 미해결된 과제를 풀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유엔 얘기는 그 연령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네. 그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네. 그 정도 이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 정도로 건강한 그런.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젊었을 때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 미술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게 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은 이 수강을 하신 분들 지도사가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고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을까요? 수강생들은 많습니다. 예, 많고 기억에 남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수강생. 이분이 전공을 미술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 수업을 들었는데 과제가 있었습니다. 네. 리포트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를 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대상으로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한 번도 아버지는 나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가르쳐서 그림을 잘 그리게 되고 했는데 한 번도 나는 아버지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듣고 난 이후에 그 과제를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림에 예술적 재능이 있었던지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그 그림을 통해서 원래 우울증을 앓고 있으셨는데 네. 취업까지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이 그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수 네. 있도록. 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리셨다는데, 근데 이제 옛날 분이니까 더 그 저희 할아버지가 그림을 허락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림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잠깐 뭐 만드시거나 그리시는 거 보면은 되게 제가 되게 감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 유전자는 제가 물려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노인들에게 미술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건 그런 효과가 있겠구나. 그 미술이라는 게 예전에는 전공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당신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아니면은 뭐 예술을 하는 사람 분류화 되었는데 네. 요즘은 미술은 누구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 미술의 취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술 교육의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이제 수강생들 네. 노인 미술을 이제 가르치는 네. 그런 가르치려고 배우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 과정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즐거울 것 같아요. 노인들한테 내가 미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 이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현실적인 부분에 들어가는데 네. 요즘 핵가족이다 보니까 어르신을 접하지 못하고 성장한 분이 수업을 들을 경우에 네. 어르신을 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울 것 같이 느껴지는데도 조모하고 같이 살다가 이 수업을 들으신 분은 굉장히 아주 편하게 수업에 접하게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분은 어르신을 어떻게 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똑같은 사람인데 네. 단지 노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가가기 어렵고 또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도 그렇죠. 막막하고 네, 네. 이런 경우가 있다는군요. 예, 예. 네, 그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을 주십니까? 우선 환경,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르신을 접하기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드리죠. 해드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 수업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어르신을 접하게 하면은 굉장히 놀래니까 어르신이 일반 우리 성인들하고 동일하다라는 인식을 들이면서 현장 체험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함께 가게 될 경우에
다녀오고 난 후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보면은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너무 예쁘시고 네. 귀엽고 그리고 저희들을 굉장히 공감을 잘해주는 거에서 저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외모만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거다. 그리고 무서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따뜻하셨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이 수업이 좀 좋은 수업이구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업을 통해서 네. 세대 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것과 또 노인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것,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우선 아동들에게 미술은 학습을 위한 교육의 어떤 기초를 잡는데 미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어린 아동들이 화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 화가 외에 미술 관련한 일을 할 것이라고 해서 미술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네, 미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교육하고 연관해서 미술을 하는 거라면 네, 어르신들이 미술을 하는 것은 우선 학습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를 깔았다고 보더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해결된 과제 또는 과거 해상 그리고 여가 활용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자아통합, 사회통합 뭐 이런 것들까지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효과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가도 그렇고 회상도 그렇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이 됩니다. 그리면서 옛날의 경험을 그리면 회상이 되죠.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 활동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죽음은 이제 그 죽음 자체를 가지고 무섭다 아니면 두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평상시에 죽음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대화라든지 그리고 죽음의 어떤 이후의 어떤 삶, 그리고 현재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돼요. 아 단순히 그림만 들어가는 건 아니군요. 대화, 예, 그렇죠. 네. 네, 학생들 간 그리고 이제 학생과 선생님하고의 네. 네. 죽음에 대한 대화,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나 보죠. 뭐 개인차 이제 어르신이 종교에 따라서 그 지도사가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의 네. 종교에 맞춰서 어르신하고 공감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네.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보세요. 이런 또 요구를 하기도 하나 봅니다. 그렇기도 하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가 생기면 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좀 뚜렷한 이미지가 생기면 이 죽음의 불안도 낮아질 수 있다. 이게 미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시각화이기 때문에 우선 드로잉을 하고 이제 단점이라면 한 번도 그림을 못 그렸기 때문에 표현이 어렵다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제가 여기서 짧게 얘기 드리기는 좀 너무 네네. 시간이 짧아서 그렇고 만약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많이 줄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점점 이 노인 미술이 갖고 있는 효능 또는 효과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홍순영 선생님의 추천곡 한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네, 채베코의 낭만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예. 네,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신청하게 되신 이유는 뭘까요? 예, 저희 네. 모친이 좋아하고 네. 저희 이제 딸과 자주 부르는 노래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 따님하고도 이 노래를 자주 부르세요? 네. 아 그렇군요. 따님이 좋아할 뭐 연배는 아닐 것 아닌데 같긴 할머니가 한데. 좋아하니까 네. 같이 이렇게 응원해주는 차원에서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애창곡 네. 인 우리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버려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노인미술 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홍순영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노인미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노인분들끼리 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양성 과정 말고 네. 실제로 거기서 훈련받은 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노인분들과 활동을 할 때 노인분들이 언제 이렇게 활발하게 서로 막 대화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활발해질까요? 어르신들의 네네. 이제 활성화되는 게 우선 어르신들이 그 모이는 곳이 뭐 노인정 아니면 네. 뭐 복지관 또는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들 모임 네. 이런 곳들이 있어요. 네. 보면은 거기서 이제 같은 동료끼리 같이 모여졌을 때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미술을 가지고 갔을 때 작품을 완성하게 될 때 네.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질 때 굉장히 아.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반드시 음. 그 토론 과정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보통 뭐 한 1시간, 2시간 과정일까요? 네,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네. 정도 수업을 하게 되면은 앞에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선 오늘 이 수업을 하게 되는 목적 이런 네. 것들을 어르신들도 엄연히 성인 수업이죠. 그렇죠. 네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훨씬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네. 어르신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쪽에 초점을 더 맞추시기 때문에 네. 이거 해서 도움이 되냐? 음. 뭐 이거 내가 이거 앉아가지고 이거 하면 되나? 이런 특히 그 미술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생산적인 어떤 부분이냐? 자, 이런 것들에 초점을 좀 맞추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면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설득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음. 그림 활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를 던져 주시나요? 주제는 자유식으로 뭐 드리긴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을 때 자유를 드리고 네. 사실은 뭐 노인정이라든지 이제 연약한 어르신과 건강한 어르신 좀 차이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네. 아니면 또 요양원 이쪽으로도 계시는데 건강 정도에 따라서 네. 주제를 드릴 것인가 아닌가에 좀 그 매체도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매체가 다르다라는 것은 이제 재료가 달라진다. 그렇죠. 예.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럼 건강한 분들이야 뭐 이것저것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연약한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분들은 어떤 재료를 주로 사용하게 될까요? 우선에 뭐 저기 이제 앉아 있을 수 있는 어르신이냐, 네. 이제 또 뭐 누워 있는 어르신이냐에 따라서 네. 또 다르게 되고 누워 예. 계신 분들도 하실 수 있구나. 예, 누워 계시는 어르신에게는 우선 뭐 귀로 청력으로 이제 들려드리는 라디오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미술 활동은 아니니까. 노인 미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 그림을 학습을 가르칠 때 학습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뭐 음악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그 그림을 가르치도록 해서 그 학습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엄연히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인지 활동을 할 때는 그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다양한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노인 미술 지도사들도 단순히 그림만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라디오 말씀도 하셨는데 뭐 음악도 들려드리고 네. 또 뭐 이야기도 해주고 네네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셔야 되는군요. 그게서 장점과 단점인데 노인 미술 지도사에서 혹시 미술 전공자여야만 하느냐 그건 아니어도 된다. 이게 어쩌면 다양한 층에서 노인 관련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세요. 그래도 노인 미술 지도사니까 내 그림 정도는 좀 음.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화로 예, 그렇죠? 예. 예시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부담감이 없어도 되나요? 예. 우선 그 수업 안에 아주 네. 기초적인 테크닉은 수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시고 오히려 어르신에게 미해결된 과제를 어떻게 풀어드리고 어떻게 공감해드릴 것인가 그것이 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술의 기술보다는 어떤 심리학적 이해 네, 또는 네. 마음에 대한 관심 또 인생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 있겠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네, 단순히 그림 그리는 거가 전부가 아니니까. 네, 예. 그렇군요. 이
강좌를 하시면서 네. 교육생들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육 철학, 가치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 철학이라고 하면 우선 자기부터 행복하자. 나부터 행복하자. 예. 본인부터 행복하고 그리고 또 나 외에 내가 행복하면 또 다른 분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다. 그 아까 음, 노인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우울이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의 얘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재밌는 얘기 또는 경험 실제로 노인분들한테 미술을 지도하시면서 일어났던 변화 좀 한 개 정도 더 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좀 전에 저희 모친의 채베코 이야기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연구 대상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역시 저를 미술 전공을 교육을 시켰지만 그림을 본인이 그리지는 않았죠. 네. 안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몇 년 전에 한 11년 됐네요.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림을 이제 그리도록 이제 요청을 했죠. 했더니 당장에 하시는 말 이건 돈이 되냐? 첫 번째 이거 하면 돈이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너나 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안 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을 그림을 그리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머니를 이제 회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당 1,0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림을 그리면 내가 1,000원 줄게. 예. 뭐 이렇게 하셨나 보죠? 예. 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이거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용돈도 별도로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계속 이제 자극을 드리고 했더니 어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드리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늘 같이 안 살고 있으니까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뵈러 가면은 그림을 그려 놓는 거예요. 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날 자기가 산이 보이네, 꽃이 보이네,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예전에는 전화를 하면 반문화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였는데 그 그림을 그린 후에는 오늘 무엇을 그렸었어요라고 대화가 이제 그 대화의 어떤 폭이 넓어지는. 대화의 폭이 넓어진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예,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시간이 좀 꽤 흘렀죠. 끓을 흘러면서 이제 전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전시회까지 하셨다고요? 네네네. 오. 전시회까지 했는데 밥은 먹고 다녀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경산역에 네. 경산역 되게 역장들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어머니께서 뚝배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네. 이제 그림을 그려서 밥은 먹고 다녀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시니까 그림의 제목이 밥은 먹고 다녀라.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됐는데 한 200분 정도 네. 그 방명록을 써 주시고 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으셨고 돈도 안 되니까 너나 그려라 이러시던 분이 나중에는 경산역 역에서 전시회까지 여시고 그랬을 때 선생님의 또 감회가 좀 달랐겠어요. 한 어르신의 이러한 의욕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죠. 보면 거기서 반명록에서 나오는 것이 엄마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네. 왜냐 외지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어머니 밥 먹고 다니겠습니다라고 하고 예전에 또 어려웠던 시절의 그 밥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어르신이 전시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시회를 통해서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이 노인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 생산적인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노인 미술 지도사 또 로서의 감회고 딸로서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딸로서는 감사하죠. 예, 예, 어머니가 네. 저의 학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방명록을 본인도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떠셨어요? 너무 그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밥이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리고 어린 유치원생도 감사합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한 5건이 되거든요. 네. 보면은 예. 그래서 그걸 보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집안의 보물이 되었군요. 네. 들으니까 좀 부러운데요. 어머님은 그러면 그 전시회를 하시고 나서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당연히 아이고 이렇게 못 낳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초등학교 중퇴를 하셨습니다. 지금 84세 네. 하셨는데 예전이니까. 네네네 예, 하셨는데 글자도 받침이 거의 다 안 되는 그런 틀리고. 글씨를 쓰시는 네. 그 어르신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많은 지지를 해주고 그렇구나. 내가 더 열심히 이거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어머니는 여러분들한테 그 많은 지지를 주고 네. 또 여러분들은 어머니에게 또 지지를 해주는 차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형에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서로가 그런 사회적으로 통합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저는 이 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의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 어르신이 우리나라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노인미술 지도사를 많이 배출을 해서 우선 자격증을 따서 이분들이 어디에 쓸 것이다에 초점을 맞추는 이게 쓰임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그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깊이 노인미술을 알게 되면 첫 번째는 나의 부모님한테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이 또 다른 자녀나 사회를 밝게 하는데 우선 그것이 더 굉장히 가져가는 것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에 설명하셨던 것들이 더 이제 와닿게 되고 그 노인 미술이 갖고 있는 가능성,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노인 미술 계속 교육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 또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계획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어르신들의 어떤 뭐 여가라든지 치매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상당히 많이 이론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보면은 그래서 했는데 이것을 젊은이들과 젊은이들이라면 어르신들보다 좀 젊은 분들이라고 네네네. 했죠. 그래서 뭐 40대부터 해가지고는 해서 이분들이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저는 남은 시간을 쓰고 싶다? 쓸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일자리, 돈이 되는 일자리일까요? 돈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돈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은 현재 그 돌봄 생활 지원사 또는 뭐 요양보호사 또는 노인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가가 많은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서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네. 예, 해야 되는데 저는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관계자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건강한 어르신들은 예방 차원에서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일단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어르신들도 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되고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집체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개별적인 미해결된 과제는 사실은 지금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해서 뭐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도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이제 항상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조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데 노인들이 건강을 잃은 이후에 국가가 보조하는 것 이러한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미술이나 음악 활동을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 대학교에서도 뭐 강의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아, 예. 정규 강좌로? 네네네. 내년에 이제 대구대학교에서 정규 강좌로 이제 개설될 예정인데 웰라이프 헬스 학과 내에 노인미술 과목이 개설될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대구대학교의 웰라이프 예. 헬스케어? 헬스케어 학과. 학과에서 네. 이제 정규 학위 과정의 과목으로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활동하실 거다. 네. 내년부터요.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학생들 많이 배출하시고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시는 그런 일들을 더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겠군요. 예. 네. 그러면 여기서 홍순영 선생님의 추천곡을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김신우의 귀거래사. 김신우의 귀거래사. 네. 네. 좀 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왜 이 노래를 갖고 오셨는지? 가사가 굉장히 자유로워서. 가사가 자유롭다. 네. 자유로운 영혼이시군요. 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귀거래사. 내가 있으니 어디인들 이내 몸둘 곳이야 없으리 하루 해가 저문다고 울터이냐 그리도 내가 작더냐 별이 지는 저 산 넘어 내 그리 쉬어가리라 바람아 불어라 이 내 몸을 날려주려나 하늘아 구름아 내 몸치러 떠나가
작은 것을 사랑하며 살 터이다 친구를 사랑하리라 말이 없는 저 들녘에 내 님을 그려보련다 바람아 불어라 이 내 몸을 날려주려마 하늘아 구름아 내 몸 실어 떠나가련다 바람아 불어라 내 몸을 날려주려마 하늘아 구름아 내 몸 실어 떠나가련다 내가 만든 명언. 가다 보면 답은 있다. 가다 보면 답은 있다. 있다. 예, 무슨 뜻일까요? 노인미술을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과정의 어떤 절차를 밟아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있으나 그러나 믿음과 그리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교수님도 뵐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었고 우리 웰라이프 학과 안에도 이렇게 그 대구대학교의 노인미술 정규 과정까지 개설되기까지가 저로서는 굉장히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가다 보면 답은 있다. 예. 가다 보면 답은 있다. 있다. 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이제 워낙 선구자처럼 이 개척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이고 그런데 점점 묵묵히 이제 가다 보니까 길이 열리더라. 네. 답은 있다. 네, 예. 답이 있더라. 예. 아,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로 예상합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다들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신념을 가지고 하시면 답은 있을 것이다라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이 있을 테니까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네, 저도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동네 배움터에 출연해 주셨는데 출연하신 소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한국통합미술교육협회 총괄 책임 교수로서 노인미술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이제 남은 젊은 분들 그리고 고급 일자리 만드는데 좀 더 매진을 하겠다. 이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싶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절 치열하게 사시고 발전된 사회에 물려주시어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해주신 말씀 제게 너무 힘이 됩니다.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말씀 듣고 제가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더 어르신들의 어떤 노고와 그리고 나머지 삶을 많이 또 열심히 살아오셨던 그 힘으로 살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도록 노인미술을 알리고 그리고 내년부터 대구대학교 웰라이프 헬스케어 학과 내 노인미술 과목을 개설해서 앞으로 더 많은 우리 학우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드리는 것은 한국통합미술교육협회 송지영
회장님과 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노인미술 지도사 과정을 가르치고 계시는 홍순영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미술이 노년의 삶에 줄 풍성함이 기대가 됩니다.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한번 가보시거나 하기까지 욕심이 나신다면 대구대학교 웰라이프 헬스케어 학과에 입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림과 관련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적재가 부릅니다. 그림 같던 날들. 즐거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댈 기억해 푸르고 밝았었던 시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지금은 난 늘 행복했어 그림처럼 떠오르는 시절 묻어두려해 희미해져 가지 않게 가끔씩 떠오르는 어떤 낮과 밤들 이젠 닿을 것 같은 마음도 웃어 보낼 수 있어 난 늘 행복했어 그림처럼 떠오르는 시절 묻어두려해 희미해져 가지 않게 아득해진 기억에 여전히 남겨진 마주하지 못한 마음들 여기 남겨두려 해 가끔씩 떠오르는 어떤 낮과 밤들 이젠 닿을 것 같은 마음도 웃어 보낼 수 있어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